안녕하십니까, 김동진입니다. 엊그저께 봤던 올해 노무사 시험 문제, 민법 문제 한번 해설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꾸준하게 하루에 3문제씩 이제 해설해서 영상 등을 제공할 건데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민법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영상 굳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영상을 이제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요. 단순히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해서 풀어드리는 거 외에도 조금 올해 결과가 좋지 않아가지고 다시 이제 1차 공부를 해야 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제 강의나 제 교재를 보지 않았던 분들께서도 제가 꾸준히 올려드리면 한번 차분하게 2차 공부 등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들을 때 그 단순히 이제 정답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봤던 교재에 제가 지금부터 하는 설명이 담겨 있을 거거든요. 내가 분명히 봤던 내용인데 왜 이번 시험에서 정답을 찾지 못했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분석했을 때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공부할 때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외우기만 했나? 혹은 내가 비교해서 정리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안 했는가? 혹은 내가 원칙과 예외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계 라인을 잡지 않고 공부를 했는가? 기타 등등등의 원인 같은 경우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차분하게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끝내지 마시고요. 원래 봤던 교재 있지 않습니까? 펼쳐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참고하면서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의칙에 관한 문제고요. 자, 먼저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항상 기출됐던 내용이죠. 신의칙이라든지 권리남용 같은 경우는 법원의 직권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주장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권에 근거해가지고 신의칙 위반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권사항에 대해서 정리할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겠지만서도 대표적으로 정리할 내용이 가실상계, 그 다음에 민법 제398조에 있는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나치게 가다했을 경우 직권 감액 가능하다. 같은 내용까지는 최소한 정리를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2번은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대놓고 출제가 안 됐던 내용인데요. 제가 이것도 수업 시간에 아주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 게 이게 이제 변리사 시험 등에서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2번 지문 보실게요. 사정 변경 원칙에 근거한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객관적 사정이었죠. 제가 강의할 때 막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딴 거 다 필요 없고 객관적 사정만 포함되는 것이고 틀린 지문이 주관적 혹은 개인적 사정은 포함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럼 일단 이제 이 2번 지문 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 2번 지문이 응용해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바꿀 때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주관적, 개인적 사유도 포함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또 원래 이제 기출됐던 거죠. 차입에 대해서 증액하지 않기로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약속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라고 볼 수 있는 사전 변경 사유까지 인정됐을 경우라면 당연히 증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또 여러분들 이제 항상 공부했던 거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항변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요건을 구비했을 경우에는 신의칙에 반해가지고 남용으로 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4번인데요. 이제 올해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5번 지문 때문에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5번 지문도 그렇고 유독 올해 시험을 보게 되면 그 올해 시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 나온 게 아니고요. 원칙이랑 그 다음에 예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구분해서 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묻는 문제가 조금씩 보입니다. 자, 5번 지문 보시면요. 강행법규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에 근거해가지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신의칙 위반이 아니었죠. 신의칙 위반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강행복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략책 등을 제가 보게 되면 항상 예외가 있었죠. 해서 통상임금 사건 같은 것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로서 무효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다시 여러분들 5번 지문을 보시면요. 신의칙 위반으로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외가 있으니까 될 수 있기 때문에 5번 지문은 옳은 지문 되는 것입니다. 해서 여러분들 제 노트라든지 책을 보게 되면요. 원칙적으로는 위반이 아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될 수는 있으니까 5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므로 첫 번째 문제는 정답이 4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도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었을 경우는요. 제일 끝에 있는 문장을 잘 읽어가지고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번 문제 보시면 미성년자 갑이 있다고 합시다. 갑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1번 여러분들 자신의 채무에 대해서 면제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 면제 계약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거다. 해서 갑이 있고 갑이 이제 미성년자이고 갑이 채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을이 이제 채권자이고요. 을이 이제 갑한테 채권이 이렇게 X라고 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죠. 이랬을 경우에 이 X 채권 채무에 대해서 갑을 면제시켜 주는 것은요. 갑한테 유리하죠. 의무를 면하는 거죠. 따라서 갑한테 불리할 게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5조에 있는 예외 중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1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번 지문의 경우도요. 요 그림과 반대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갑 같은 경우가 채권자이고요.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가 채무자인데요. 갑이 을한테 면제를 해주는 경우입니다. 면제를 해주는 것은 요거는 여러분들 갑이 자기의 채권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말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게 아니죠. 자기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법대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 갑이 미가 채무를 면제받는 거하고 1번 지문이죠. 말고요. 자기의 채권을 면제 의사표시에 의해서 소멸시키는 것을 항상 비교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이지요. 처분 허락이라든지 민법 제5조 동의 다 마찬가지인 게 명시묵시 다 가능하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옳은 지문이고 항상 봤던 지문이고요. 3번 지문 또 대단히 중요한 지문이지요. 법정 대리인 을 같은 경우가 미갑에게 특정된 영업에 대해서 허락했을 경우다. 민법 제8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민법 제8조에 근거해가지고요. 영업에 대해서 허락했을 경우는 영업과 관련된 사안만큼은요. 성년자와 저로서 의제가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설명을 드리고요. 똑같은 경우가 바로 성년의제,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의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가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갑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의제가 되는 범위 내만큼은 그의 친권자에게 원래 존재했던 법정 대리권 따위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3번과 항상 여러분들 비교할 게 민법 제6조에 썼던 처분 허락이었죠. 그래서 민법 제6조에 있는 처분 허락이 있었을 경우는요. 그때는 성년 의제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의 법정 대리인의 법정 대리권은 법대만 쓸게요. 소멸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번 시험은 이 6조도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요. 3번 지문을 가지고 8조까지만 정리하지 마시고 8조, 6조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답되는 4번 지문은 너무 쉬웠던 지문이죠. 민법 제117조에 근거해가지고 어차피 계약상 효과는 본인이 지는 거지 갑이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은 될 수 있다기 때문에 틀린 지문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5번 지문은 이제 기출됐던 내용을 조금 더 근사하게 이렇게 지문을 구성했던 거거든요. 일단 제가 항상 강의 시간 한 얘기가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취소권은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추인권은 행사할 수 없다. 요거 두 가지를 항상 비교하자 이렇게 강조를 했었고요. 다시 지문에 보시면 미갑 같은 경우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서 자신이 했던 계약 등의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했을 경우에는 요 단독으로 취소한 것도 적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고 더 이상 그의 법정 대리인 A 같은 경우는요. 취소했던 거를 다시 한 번 더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5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 사안에서 갑 같은 경우가 단독으로 추인을 했다라고 나오게 되면 추인의 효력은 부정된다까지 또 구분해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민법상 법인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요 1번 지문 같은 경우는요. 2021년도에도 기출됐고 올해에도 시험 문제에서 기출이 됐던 내용이 있죠. 생전 처분으로서 재단법인 하는 갑 같은 경우가 서면에 의해 가지고 재단법인에 대해서 만들기 위해서 출연의 의사표시를 했다. 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그 다음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도 법률행위죠. 따라서 법률행위의 민법총칙 무효 취소에 관한 논의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요건을 구비했을 경우는 민법제 109조에 근거해가지고 착오에 근거해가지고 취소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때 조심할 게 여러분들 서면에 의해서 출연 의사 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민법제 555조에 근거한 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왜 이거는 비서면 징여일 때만 해제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므로 109조에 근거한 착오수는 가능하겠지만 민법제 555조에 근거해가지고 해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2번 지문은 그냥 삭제를 하는 겁니다. 요런 지문까지 다 공부해가지고는요. 시험 붙을 필요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지문이다 해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도 다시 나오기 힘든 기출 지문이 있고 보통 그러한 것들은 정답과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 시험 치기 직전 단계에서 제가 제 단톡방이 있지 않습니까? 했던 이야기가 정답되지 않고 처음 보는 내용은 정답 아니다.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신경 써가지고요. 공부해야 될 분량을 늘리지 마시고요. 그냥 용기 있게 제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지문 가시면요. 민법제 35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민법제 35조에 근거해가지고 법인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요. 대표기관의 행위가 필요하죠. 요때 대표기관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요. 대표권 등기 따위를 보고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었죠. 해서 3번 지문 가시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비록 등기부에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민법제 35조 요건 중에 대표기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3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하시고요. 옳은 거니까 정답은 3번이구나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지문 또 이제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법인의 대표기관의 경우는요. 정관 등에 의해서 금지하지 않은 사항의 경우는 모든 일을 다 자기가 직접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한테 맡길 수는 있죠. 하지만 맡길 때도 포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특정된 사무에 하나여 맡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맡길 수는 없으니까 4번 지문 또 틀린 지문이다. 5번 지문도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청상 종결 등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해서 법인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청상 사무를 다 끝냈는가에 의해서 판단할 문제였습니다. 해야 할 문제다. 따라서 종결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 청산 사무에 대해서 다 끝내지 못했을 경우라면 법인 같은 경우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잡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존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5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빠르게 또 복기를 하시고요. 전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